식사 맛있게 많이들 하셨나요? 네, 많이 했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네요. 아, 이제 진행해야 할 내용이 강의 한 55쪽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층과 하석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먼저 제가 진행하기 전에 한 책을 좀 소개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노아홍수 콘서트라고 창조과학자 중에서 이재만이라고 하는 그 창조과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원래 고등학교 때까지 부모님을 따라서 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이제 본인 간증이 그래요. 교회를 다녔는데 대학을 지질학과를 갔습니다. 지질학과를 가게 되면 전부 이제 진화론에 기초한 지질학적 연대를 배워요. 그러니까 지질학과 갔다는 얘기는 이제 진화론 1세계 교육을 배우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이분이 이제 하나님을 떠나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대학원 과정을 위해서 미국에 유학을 간 겁니다. 미국에 유학을 갔는데 그때 마침 이제 창조과학자들이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배웠던 지질학에 대한 자기가 그냥 권위 있는 교수로부터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고 인정했던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그와 같은 것들이 과학적으로 살펴보게 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은 잘못된 가정 위에 세워진 그런 과학 이론들인 것을 이분이 알고서 다시금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온 사례예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이제 미국에서 이제 창조과학자로서 이제 그랜드 캐년에 가서 이 그랜드 캐년이 아주 오래된 지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지질학적 증거를 통해서 이 성경이 진리의 말씀인 것을 변증하고 있어요. 이분 얘기가 참 재밌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몽학 선생이 뭐였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서 뭘 얘기합니까? 율법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율법이 유대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이렇게 하는데 이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오늘날 현대인들은 창조과학이 주님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다. 네. 왜냐하니까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 학교 교육을 통해서 진화론을 자연히 습득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의심하고 갈등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기 어렵게 느껴지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냐면 대학에서 대학생들 대상으로 창조과학을 통해서 성경이 진리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먼저 변호하고 증명하는 일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믿어지고 마음이 열리면 이제 로마서 성경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이 죄인이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쓰신 책 중에 창조과학 콘서트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거를 먼저 읽으시면 참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다뤄지는 내용들은 노아홍수 콘서트라고 되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지질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이 노아홍수 사건은 지질학적인 사건들이 격변을 겪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설득력 있게 아주 쉽게 잘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주제를 좀 다루겠습니다. 지층과 하석입니다. 자, 학교에서는 지층하고 하석이 만들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짧게 걸린다는 겁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걸린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의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전지구적인 대격변이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층과 하석은 언제 만들어졌다는 겁니까? 그 시대에 노아 때의 대홍수 심판의 결과물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층과 하석은 오랜 시간이 걸쳐서 생성이 됐다고 학교 교육에서 배우거든요. 자, 그러면 자연스럽게 뭘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진화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게 됩니다. 지층과 하석은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현재 만들어진 거예요? 과거에 만들어진 사건입니까? 자, 그러면 과거에 만들어진 것들인데 그것들이 생성이 되는데 얼마만큼의 기간이 걸렸을까? 그거를 추론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첫째가 뭐냐면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균일론입니다. 다른 말로는 동일가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 얘기 뭔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자, 과거에 지층하고 하석이 만들어졌죠. 자, 근데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지 오늘날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현재 사람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을 알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분들이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 현재는 과거를 이해하는 열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날 또 강물에 의해서 강물이 흐르면서 땅을 깎겠죠. 맞습니까? 자, 이걸 침식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침식된 퇴적물, 흙들이나 이것 모래들이 물에 의해서 이동이 되겠죠. 그리고 가서 쌓일 겁니다. 퇴적이 일어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일어나는 현상을 그대로 관찰을 해보는 거예요. 이분들 얘기는. 그래서 봤더니까 30cm 쌓이는데 얼마 기간이 걸리더라? 5,000년 정도 걸리더라. 이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자연 현상처럼 과거에도 뭐 했을 거다? 동일 가정. 뭔 얘기예요? 똑같이 일어났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의 관찰되는 자연 현상을 통해서 언제 걸 해석하는 거예요? 과거의 그 자연 현상을 해석하는 거예요. 이거를 동일 가정설이랍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뭐예요? 30cm 퇴적 지층이 생성이 되는데 어느 정도 걸린다고요? 5,000년이 걸려요. 자, 그러면 아까 제가 가정을 했죠. 예를 들어 드렸죠. 그랜드 캐년이 지층이 수킬로미터라며요. 자, 그럼 30cm 쌓이는데도 5,000년이 걸린다면 수킬로미터의 퇴적 지층이 쌓이는 데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아주 장구한 시간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연대는 뭐일 수밖에 없다. 46억 년밖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주장한 사람이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처음으로 이제 허튼 소리를 해서 이 노아 시대 때의 그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에 대해서 의심을 품게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은 지질학자가 아니고 뭐였어요? 의사였습니다. 전문가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좀 더 체계화시킨 사람이 찰스 라이엘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도 직업이 뭡니까? 변호사였습니다. 그래서 찰스 라이엘이 지층과 하석이 만들어지는데 아주 오랜 시간 걸린다 하는 얘기가 누구에게 굉장히 감명 깊게 들렸을까요? 진화론을 만든 찰스 다윈에게 굉장히 감명 깊은 이야기가 된 겁니다. 왜냐니까 찰스 다윈은 뭐예요? 무슨 아이디어를 가졌어요? 모든 생물들이 하등한 것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됐다고요? 조금씩 변화돼서 새로운 종으로 진화됐다며요? 맞습니까? 자, 그러려면 시간이 짧아야 돼요? 길어야 돼요? 엄청나게 길어야 하는데 이게 허튼하고 라이엘이 얘기하는 지구의 나이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찰스 다윈은 진화론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서 이제 이 이론을 만들어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또 하나의 과거의 현상, 자연 현상을 추론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격변론입니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예전에 한 10년 전에 강원도에 홍수가 났어요. 강원도. 제가 살던 강원도에. 그때 6일 동안 비가 계속 쏟아진 거예요. 자, 그랬더니까 논이 어떻게 됐을까요? 논에 물이 들어가가지고 강이 돼버렸어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 다음에 얕은 산의 절벽이 6일 동안 내린 비에 의해서 완전히 깎여버렸어요. 깎이면서 골짜기가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사건, 과거의 사건을 모르는 사람이 그걸 봤다면 무슨 생각할까요? 엄청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아이디어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과거의 사건을 아는 사람은 며칠 만에 이루어진 거예요? 6일 만에 대홍수라고 하는 엄청난 물에 의해서 땅이 격변에 의해서 없던 강이 만들어지고 없던 골짜기가 파인 거예요. 단지 6일 만에. 예. 자, 근데 이건 동일가정설로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얘기는 뭐냐면 지층하고 화석이 생성되는 이 과거의 자연현상을 뭘로 보느냐? 성경이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실제 역사이기 때문에 노아 시대 때 전지구적인 대격변, 이 홍수에 의한 대격변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의 지층과 화석이 대부분 뭐 했을 것이다? 만들어졌을 것이라고 보는 이론이 격변론이라고도 하고 홍수지질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화론이 얘기하는 동일가정설대로 얘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층하고 화석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홍수지질학으로 보면 지층하고 화석이 생성되는데 오랜 기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면 엄청난 격변, 사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격변과 사건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주창했던 분이 이제 대표적인 분이 헨리 모리스라는 분입니다. 이분도 제가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임에 그 전도출판사가 있죠. 전도출판사에 헨리 모리스가 쓴 책 3권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해답이 있다 하는 책 혹시 읽은 분이 계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창세기 강의 상하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상하 있고 하곤이 있습니다. 아마 저자를 보시게 되면 헨리 모리스일 겁니다. 이분은 우리 모임의 형제는 아니십니다. 이분은 이제 독립침례교회 분이고 이분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분이 혹시 그 책이 있으면 머릿말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머릿말을 읽어보면 그분의 간증이 나옵니다. 이분은 고등학교 때까지 이 침례교를 다니면서 자기가 복음을 듣고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대학에 갔을 때 지질학과를 들어간 거예요. 지질학과를 들어갔더니까 온통 뭐 일색을 배워요? 진화론 일색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결국 교회를 떠나게 됩니다. 이분도. 그런데 이분은 다행스러운 건 뭐냐면 젊었을 때부터 대학원을 들어가서 계속적으로 이 지질학적 실험을 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아주 젊었을 때 대학 교수가 됐는데 자기가 실험을 해보니까 실험하는 내용들의 결론이 뭐냐? 오랜 시간에 의해서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겁니다. 지층과 화석은 실험으로 볼게 될 때는 엄청난 격변이나 사건이 있어야만 만들어질 수 있다는 자기 연구 결과를 보면서 성경에 뭐가 떠오르기 시작했을까요? 노아 홍수가 떠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이 결국은 회개하고 교회로 회복이 돼요. 그리고 만든 단체가 미국 창조과학 연구소입니다. ICR이라는 단체를 이분이 창설을 하고 거기에 이 단체를 창설하면서 결국 진화론이 과학에서 얘기하지만
과학적으로 진화론은 문제가 있는 이론이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과학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진화론이 잘못됐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반대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가 지질학에 이분이 수력공학을 전공했는데 20년 동안 교수직을 했던 분이에요. 대학에서 20년 동안 교수직을 했는데 이분이 결국 오늘날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지질, 오늘날 보고 있는 땅, 수킬로미터의 태적지층이 쌓여 있고 그 태적지층 안에 있는 화석들을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들은 노아 시대 때 있었던 전지구적인 대홍수의 결과다 하는 것을 이분이 이제 과학적으로 증거들을 갖고서 변증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창조과학이라는 것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고 이것들을 통해서 성경이 있었던 사건들이 실제 역사적 사건이다.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을 변증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좀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일단은요, 동일 가정설, 균일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은 뭐를 그대로 사실로 받아들였을까요? 노아 시대 때의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을 역사적 사건으로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지층과 화석도 그때 다 만들어진 것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가 이제 제임스 허튼이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균일론을 얘기하게 된 거예요. 동일 가정설을 얘기하면서 지층과 화석이 만들어지는데 엄청난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지구의 연대는 뭐 할 거다? 엄청나게 길어야 한다 하는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해서 19세기 초반까지는 완전히 균일론이 거의 득세를 했습니다. 과학계에. 그러면서 뭐예요? 뭐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을까요? 성경의 이 사건에 대해서 계속 공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헨리 모리스에 의해서 결국 통일가정설은 과학적으로 잘못된 것이고 지층과 화석은 뭐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 대홍수와 같은 격변에 의해서, 엄청난 격변, 사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다는 것을 정식적으로 과학계에다가 설명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21세기에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느냐, 이게 저가 만든 도표가 아니고 지금 이제 과학자가 만든 도표예요. 지금 현재는 뭐냐면 21세기 현재는 격변론의 반격이 굉장히 거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재만 교수가 얘기하는 여기 이 책에서도 연구 결과 논문들을 쭉 정리해 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21세기, 20세기서부터 지층과 화석은 대격변에 의해서만 생성이 될 수 있다고 지지하는 논문들이요, 요게 요만큼 있다가 이렇게 지금 완전히 올라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계속 지질학계 자체에서 대홍수와 같은 격변론에 의해서 오늘날 지층과 화석이 생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지금 굉장히 논쟁이 되고 있고 지금 쟁점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제가 지질학에 대한 짧은 역사를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수준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자, 초등학교 3학년 과학책에 나와 있는 거를 제가 스캔해서 그대로 올린 겁니다. 자, 거기에 보니까 뭐가 나오죠? 여러 가지 화석을 관찰하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석 사진이 올라가 있죠. 새 발자국 화석, 고사리 화석, 단풍잎 화석, 은행잎 화석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진화론자들이 이 화석의 연대를 어느 정도 얘기할까요? 수백만 년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학생들이 보는 화석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건 뭐죠? 지금에 있는 생물하고 수백만 년 됐다고 하는 화석 속에 있는 화석으로 된 생물하고 모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완벽하게 같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내릴 수 있는
그냥 단순하고 합리적인 결론은 뭐죠? 수백만 년 동안 뭐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제 결론이 너무 점프가 심한가요? 아닙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설명은 절대 애들한테 안 해요. 자, 애들한테 이제 하는 건 이겁니다. 자, 아이들에게 시험이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삼려충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순서대로 기호에 써보는 겁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의 그 초등학교 실력을 제가 테스트하겠습니다. 자, 삼려충 화석이 만들어지는 순서를 자, 정해보세요. 좋습니다. 예, 처음에 니은입니다. 자, 니은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죠? 바다에 살던 삼려충이 바닥에 깔아앉았어요. 왜 깔아앉았을까요? 죽었으니까 깔아앉은 거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기억. 아주 훌륭하십니다. 자, 기억에 뭐가 나와 있어요? 물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이 어디 위에 쌓이기 시작했어요? 삼려충 위에 쌓이기 시작했답니다. 자, 그 다음에요. 디귿입니다. 퇴적물이 계속 오랜 시간, 퇴적물이 계속 쌓여 오랜 시간 지나면 삼려충의 몸체가 뭐로 변한대요? 화석으로 변한대요. 여기에서 오랜 시간이 중요한 거예요. 이제 장구한 시간이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을이 되겠죠. 풍화작용이나 침식작용으로 지층이 깎이면서 뭐가 드러난 거예요? 삼려충 화석이 지층 위로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보고 되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근데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서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제가 아까 힌트 드렸는데 퇴적 지층이 오늘날 쌓이려면 30cm 쌓이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요? 5천만 년이요. 자, 그러면 삼려충이 죽었죠? 맞습니까? 자, 물고기 같은 게 죽었어요. 자, 물고기 같은 게 죽으면 대부분 땅에 바닥에 깔아앉습니까? 부유됩니까? 뜨잖아요. 요것도 좀 이상한 얘기예요, 하여튼. 자, 근데 바닥에 깔아앉는다고 얘기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강물에 의해서 깎인 것들이 물에 의해서 운반돼서 퇴적이 되죠. 맞습니까? 자, 퇴적이 되는데, 요만큼 퇴적되는데 몇천 년이 걸린다면서요. 자, 그러면 땅바닥에 깔아앉은 생물이 몇백 년 동안 어떻게 됐을까요? 고스란히 그 몸을 그대로 갖게 됐을까요? 다 부패돼서 사라졌겠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화석 생성돼요, 안 돼요? 초등학생들은 이 얘기 듣고 고개를 끄덕거릴 수 있어요. 근데 어르신들은 그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조금 생각해 보면 생물이 죽었어? 바닥에 가라앉지 않고 뜨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짧은 시간 내에 뜨면 어떻게 되죠? 다른 생물들이 뜯어먹거나 박테리아에서 분해돼서 사라지죠. 맞습니까? 혹 깔아앉는다 해도 깎여가지고 퇴적이 되는데 엄청난 시간이 걸리죠. 그러면 수백만 년 동안 그 생물이 고스란히 어떻게 있겠습니까? 자, 이걸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누굴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권위 있는 교사들로부터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은 전혀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자, 뭐 대학생 교재에도 똑같더라고요. 대학생 교재에서도 진화론이 말하는 화석 형성을 가르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악어가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악어가 강바닥에 깔아앉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강물에 의해서 침식되어 있는 흙이나 이런 것들이 와서 쌓였겠죠. 맞습니까? 퇴적이 됐다고 그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아주 수백만 년이라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수백만 년 이상 동안 이것들이 계속 쌓이면서 퇴적암이 됐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생물은 뭐가 됐을까요? 악어는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풍화라든지 침식 과정이 있어서 얘들이 이제 바깥으로 화석이 드러났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것도 대학생들도 똑같이 배우고 있어요. 초등학교 3학년 때 배웠던 내용하고
대학생 배우는 지식이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생각을 해보죠. 지금 교과서에서 얘기하는 게 화석 생성에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물고기가 다니다가 죽었어요. 바닥에 깔아앉았어요. 그 물에 의해서 계속 퇴적이 되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실제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자, 물고기가 죽으면 물고기는 어떻게 되죠? 바닥에 깔아앉는 게 아니고 뜨게 되죠. 자, 그러면 다른 생물들에 의해서 뜯어먹히죠. 남아있는 것들은 박테리아에 의해서 완전히 부패되고 사라지게 되죠. 맞습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자, 그런데 화석이 생성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건 이겁니다. 물고기가 지금 룰루루 하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엄청난 그 물에 의해서 운반된 퇴적물이 와서 이거를 완전히 덮쳐버린 겁니다. 자, 급격하게 어떻게 된 거예요? 매몰이 된 겁니다. 자, 매몰이 된 다음에 어떻게 되겠어요? 압력과 열에 의해서 화석이 됐겠죠. 자, 그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고스란히 형체가 화석으로 남을 수 있겠죠. 이해가 되셨나요? 자, 진화론자들의 동일 가정서는 무슨 아이디어예요? 적은 물에 의해서, 아주 적은 오랫동안 흐르는 물에 의해서 이것들이 깎여가지고 조금씩 퇴적됐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화석이 됐다며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지금. 화석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은 뭐냐면 급격한 매몰에 의해서 지층이나 화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한번 보세요. 화석들을 지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화석은 우리 여기 보니까 아마 점심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작은 물고기가 요 안에 있어요. 점심 식사를 하고 소화시키기도 전에 뭐가 된 거예요? 화석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만약에 초등학교 교과서, 대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방식으로 화석이 만들어졌다면 이 물고기 어떻게 됐을까요? 30cm 쌓이는 동안 5,000년이 걸렸다 해요. 그러면 이 생물은 어떻게 되겠어요? 완전히 부패하고 사라졌겠죠. 화석이 불가능한 겁니다. 생성이 안 되는.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뭡니까?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 먹었어요. 소화도 하기 전에 뭐가 들이닥친 거예요? 엄청난 퇴적물이 들어닥치고 압력과 열에 의해서 화석이 된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보여줄게요. 자, 이 화석의 제목은 뭘까요? 최후의 만찬입니다.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딱 물었는데 삼키기도 전에 뭐가 됐어요? 화석이 됐어요. 자, 이게 화석이 된 걸 뭘로 설명할 거 있습니까? 자, 이 어룡은 뭐 했어요? 새끼를 지금 낳고 있어요. 새끼를 낳고 있는데 화석이 된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세밀하게 화석이 되어 있습니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진화론적으로 많은 시간 동안 조금씩 퇴적이 돼서 만들어졌다면 혹 화석이 됐다고 해도 이와 같은 형체 가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거예요. 출산하고 있는, 살아있는 동안에 갑자기 뭐가 온 거예요? 엄청난 퇴적물이 와서 급격하게 매몰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압력과 열에 의해서 바로 화석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네이처지에 제가 한번 봤더니까 뭐 하다가 화석이 됐어요? 공룡이 알을 품고 있다가 그대로 화석이 됐고, 공룡이 알을 품고 있는 상태에서 화석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오랜 시간이 걸려서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거죠. 이것도 전부 급격한 매몰에 의해서 짧은 시간 동안 화석이 됐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물고기 화석 보세요. 아주 얼마나 섬세하게 화석으로 남아 있습니까? 자, 이 새우는 화석입니다. 아, 이게 좀 얼려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걸 녹여서 바로 먹을 수 있을 정도로 생생한데 실제는 화석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게 되면 다양한 화석들이 되어 있는데, 자, 얘들이 오랜 시간에 걸려서 화석이 만들어졌다면 이런 형체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내릴 수 있는 결론은 뭐밖에 없어요? 격변적인 사건, 엄청난 퇴적물이 급격한 매몰에 의해서 화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조개 화석이 굉장히 많이 발견됩니다. 자, 왜 조개 화석이 많이 발견될까요? 자, 조개의 서식지가 어디입니까? 강바닥이나 바다 바닥이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퇴적이 됐다면 가장 밑에 있으니까 바로 매몰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이런 조개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발견되는 조개 화석의 90% 이상이 뭐냐? 입을 다문 채로 화석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조개가 화석이 되는 당시에 이게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것들은 입을 다물고 있죠. 자, 그런데 죽은 것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입을 벌리고 있잖아요. 자, 여기 가정주부들이 계시는데, 자, 조개를 갖고서 된장찌개를 끓이려고 합니다. 저희 이제 아내가 아주 된장찌개는 제가 볼 때는 세계적인 권위자 같아요. 정말 맛있습니다. 예. 저는 그냥 된장찌개 하나하고 밥만 주면 먹습니다. 자, 그런데 조개를 집어넣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조개를 이제 선별을 할 때 입을 벌리고 있는 조개다. 그러면 집어넣을까요? 안 집어넣을까요? 안 집어넣어요. 죽은 거야. 죽은 지 오래됐기 때문에 상했기 때문에 안 집어넣습니다. 자, 그런데 입을 다물고 있으면 뭐라고 생각하죠? 살아있다, 싱싱하다고 여기기 때문에 집어넣습니다. 맞죠? 자, 근데 발견되는 조개 화석의 대부분이 다 입을 다문 채로 화석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몰이 되는 당시에 살았다는 겁니까? 죽었다는 겁니까? 살아있는 채로 급격한 매몰에 의해서 화석으로 생성이 됐다는 것입니다. 이건 새우 이게 지금 살아있는 것 같아요. 화석입니다. 지금 이와 같은 것도 화석이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이게 해파리 화석이에요. 해파리 아시죠? 자, 해파리 몸체가 굉장히 연하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럼 해파리가 죽은 다음에 오랜 시간 퇴적물이 깎여가지고 와서 쌓여서 화석이 됐다면 이렇게 해파리 형체를 그대로 가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겁니다. 아까 그 허튼 소리 했던 제임스 허튼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지층만 보고서 그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퇴적 지층이 쭉 보고서 수 킬로미터의 퇴적 지층이 있다면 오늘날 이것들이 만들어지려면 물이 계속 깎여가지고 퇴적이 돼서 이렇게 되려면 엄청난 시간이 걸릴 거다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근데 퇴적 지층 안에는 누가 있죠? 화석들이 있잖아요. 그 화석들은 고려하지 못했던 겁니다. 네. 그러니까 오랜 시간 물에 의해서 깎여가지고 퇴적이 된다고 한다면 화석이 생성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던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식물의 화석을 보세요.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죠. 자, 여기에 고사리 화석은 아주 세밀하게 그대로 화석으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자, 식물이 화석이 되기 쉬워요, 어려워요? 진화론적으로 생각하면요. 자, 식물은 뭐 하기 쉽죠? 부패하기 쉽잖아요. 분해되기 쉽잖아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오랜 시간 동안 깎여가지고 퇴적이 돼가지고 이게 화석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불가능한 겁니다. 뭐에 의해서만 가능합니까? 급격한 매몰에 의해서만 화석으로 생성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공룡 알하듯이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자,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제 여기에 있는 내용을 제가 키워서 써놓은 거예요. 유엔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엄청난 퇴적 지층 보입니까? 네, 아주 시루떡처럼 층층이 쌓여져 있죠. 근데 동일 가정설로 보게 되면 이 연대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엄청난 기간이 되는 거예요. 30cm 쌓이는데
몇 년이 걸린다고 본다고요? 5천 년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엄청난 연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유연이라는 아이가 이러한 지층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궁금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교과서의 궁금증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딱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죠? 오랜 시간에 걸쳐 만들어진 지층은, 왜 오랜 시간 동안 지층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어요. 그냥 딱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지층은 만들어지는데 얼마 걸린다? 오랜 시간 걸린다. 이렇게 책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합니다. 지층은 이렇게 시루떡이 이렇게 겹겹이 있는 것처럼 지층 위에 있는 층과 지층 아래에 있는 층 중에서 어느 층이 먼저 만들어진 것인지 이야기하여 봅시다. 이렇게. 자, 그러면서 결론을 뭐라고 내리죠? 지층은 자갈, 모래, 진흙 등이 운반되어 쌓인 뒤에 굳어져서 만들어집니다. 지층 위에 있는 층과 지층 아래에 있는 층 중에 누가 더 먼저 쌓인 거래요? 아래에 있는 지층이 먼저 쌓인 겁니다. 하고 그냥 결론만 애들한테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지층이 아래에서부터 오랜 시간에 걸쳐서 차곡차곡 지층이 형성이 된다고 하는 것이 지층 누중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대학에서 배우는 건데 지층 누중의 법칙입니다. 근데 이 지층 누중의 법칙은 실험에 의해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자, 아까 동일 가정설이라고 하는 아이디어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자, 그런데 실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지질학자인 버타 울트라고 하는 이 박사님이 프랑스 과학협회에서 보고했던 자료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흙이 있는데 알갱이가 굵은 흙 있죠? 하고 그 다음에 아주 고운 알갱이를 갖고 있는 흙을 섞었습니다. 자, 섞은 다음에 비커를 통해 가지고 자유낙하를 시켰습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굵은 알갱이하고 작은 고운 알갱이를 섞은 다음에 그 다음에 쭉 부은 거죠. 자, 봤더니까 어때요? 자, 어떤 결론이 나와 있죠? 여기 보니까 굵은 거는 굵은 알갱이대로 층을 형성하죠? 맞습니까? 고운 가루는 고운 가루끼리 층을 형성하죠? 맞습니까? 자,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고 뭐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인 겁니까? 짧은 시간 내에도 알갱이 굵기별로 지층이, 퇴적 지층이 바로 쌓일 수 있다 하는 걸 보여준 겁니다. 이거를 이제 지질학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분급이라고 합니다. 흙들의 크기에 따라서 굵은 알갱이 지층, 중간 알갱이 지층, 작은 알갱이 지층이 지층별로 형성이 된다 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자, 근데 더 중요한 실험이 있습니다. 1994년에 콜로라도 그 주립대학에서 지층 형성에 대한 거대한 실험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그 불균질한 모래 혼합물을 만들어 가지고요, 물의 유속에 의해서 쭉 흘려보냈습니다. 흘려보내고 관찰을 했는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게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입니까? 여기 보면 알갱이가 다양한 것들을 섞어 가지고 물에다가 유속으로 흘려보낸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다양한 알갱이가 섞여서 물에 의해서 흘러가지만 알갱이별로 지층을 형성합니다. 자, 지금 이제 형상을 보여주는 건데, 자, 여기에 보니까 같은 알갱이끼리 지층이 쭉 형성되는 게 보이나요? 보입니까? 예. 자, 이렇게 해서 봤더니까 어떻게 됐냐?
결과적인 그 사진을 보게 되면요, 지금 요게 뭐가 발견이 됩니까? 지층이, 아주 세밀한 지층이 만들어졌어요. 아주 세밀한 지층. 그것이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 물의 유속에 의해서 혼탁류를 흘려보냈을 때 바로 지층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같은 굵기끼리 그냥 지층을 형성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 보니까 T1이라는 건 뭐냐면 같은 시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T1, T5는 같은 시간대입니다. 자, 지금 지층이 몇 겹으로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지층 보이죠? 두 번째 지층 보입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층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실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건 뭐예요? 자, 두 번째 지층을 잘 보세요. 자, 요까지는, 여기 쌓인 거는 첫 번째 시간에 만들어진 거죠. 여기는요, 두 번째 시간. 여기는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뭔 얘기예요? 같은 지층이 형성이 된 것이 시간이 같아요, 달라요? 다른 시간대에 같은 지층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예를 들면 학생들이 배우는 건 뭐예요? 맨 아래쪽에 있는 지층들은 같은 연대라고 보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위에 다른, 그 이후에 만들어졌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더 있은 이후에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실험을 통해서 봤더니까 같은 지층에 있는 것들이 시간이 다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재밌는 건 뭐예요? 자, 여기에서 T1에서 만들어졌죠. 여기에 T1, 여기가 뭐예요? 같은 시간대에 만들어진 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는 두 가지가 증명이 된 겁니다. 항상 밑에 있다고 해서 뭐 한 건 아니다. 오래된 지층이 아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같은 지층 내에서도 같은 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실험을 통해서 증명이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논문에서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퇴적 실험에서 빠른 유속에 의해서 저탕류를 흘려보냈을 때 그것들이 어떻게 된대요? 지층이 형성이 되는데 어떻게 형성이 된다는 겁니까? 한꺼번에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짧은 시간 내에 지층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걸 실험으로 증명한 겁니다. 자, 지금 여기에 보이는 것이 그랜드 캐년입니다. 저도 이제 그랜드 캐년 한번 가보고 싶은데 사진으로만 보고 있는데요. 자, 여기에 그랜드 캐년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뭘 보고 올 수 있죠? 자, 엄청나게 쌓인 지층이 보입니까? 이게 수킬로미터에 해당되는 지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시루뚝 모양처럼 아주 그냥 지층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동일 가정설로 보면 어떻게 해석할까요? 예, 오랜 시간 이 물에 의해서, 적은 양의 물에 의해서 계속 침식이 돼서 여기 운반이 되면서 퇴적이 됐다고 생각하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엄청난 시간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자, 근데 아까 실험을 통해서 증명된 건 뭐예요? 엄청난 시간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엄청난 흙의 양이 필요한 겁니다. 엄청난 흙에 의해서 뭐예요? 엄청난 물에 의해서 짧은 시간에 만들어지는 겁니다. 제가 첫 시간에 뭘 얘기했습니까? 자, 전 지구를 덮었던 물의 근원이 몇 가지가 있었다고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가 뭡니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진 사건이죠. 자, 그러면 이 큰 기쁨의 샘들이 터져 올라오려면 뭐가 일어나야 되죠? 지진이나 화산 활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지진이 일어날 때 토양들이 어떻게 된다 했습니까? 지진에 의해서 결합력이 떨어지면서 이게 부풀어 오른다 했죠. 그 다음에 물이 들어가면 토양들이 뭐처럼 움직인다고요? 액체처럼 움직인다고 했습니다. 토양 액화 현상입니다. 자, 뭔 얘기예요?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을 때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면서 지진이 일어날 때 그때 뭐가 엄청나게 많아진 겁니까? 물에 의해서 운반되는 엄청나게 많은 퇴적, 엄청나게 많은 흙들이 만들어진 거죠.
자, 그것들이 뭐에 의해서 이동하게 됐습니까? 바다에서 지진이 일어나면 뭐가 일어나요? 거대한 해일이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나죠. 자, 그것들이 뭘 덮쳤습니까? 육지를 완전히 쓸어버렸어요. 맞습니까? 그때 토양 액화에 의해서 엄청나게 많은 흙들의 양이 쓰나미에 의해서 이동이 됐겠죠. 그리고서 그것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완전히 쌓여져 버렸겠죠. 그러면서 짧은 시간 내에 엄청난 태적 지층을 형성했다고 하는 것을 실험적으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지질학자들의 실험 두 가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런 사층리라고 보신 적 있나요? 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이게 비스듬하게 이 지층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 사층리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모래가 물에 의해서 운변될 때 그 물의 흐름의 방향에 따라서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태적 지층이 경사를 이루면서 쌓이는 겁니다. 이거를 뭐라 부른다고요? 사층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사층리의 높이가 얼마 정도인지 아시겠죠? 자, 요게 태적 지층이 경사 비스듬하게 형성된 거 보입니까? 자, 이게 어느 정도 되냐면 이게 18m 정도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질학 그 실험에서 나온 결과가 뭐냐면 사층리의 높이에 따라서 그때 이 사층리를 만든 물의 양에 대해서 연구를 한 겁니다. 자, 18m 정도 되면 물의 양이 어느 정도 필요하답니까? 물의 높이가 거의 100m 정도 되는 거예요. 뭔지 이제 이해됐습니까? 자, 그러면 사층리를 만들려면 뭐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엄청난 물이 있어야만 사층리가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은 엄청난 물이 동원된 유일한 사건을 뭐로 볼 수 있는 겁니까? 역사적으로 노아시대 때 대홍수 심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랜드 캐년에서 있었던 건데, 그 그랜드 캐년에서 있었던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 하는 것을 그때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움을 했는데 놀라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자, 진화론에서 말하는 동일 가정설에 의해서는 이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다 얘기할까요? 자, 일단은 뭐예요? 수킬로미터의 태적 지층이 만들어졌죠? 자, 이거 만들어지려면 어떻게 설명할까요? 자, 물속에서 뭐예요? 계속 침식이 되고 물에 의해서 운반이 되겠죠. 퇴적이 되면서 이 엄청난 것들이 쌓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그런 다음에 물 위로 융기가 됐답니다. 자, 융기가 됐는데 그 퇴적 지층 사이로 누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콜로라도라고 하는 강이 흐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자, 그러면 강에 의해서 이것이 2km 정도 깎이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까요? 엄청난 시간이 걸렸겠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 노아 시대 때에 전지구적인 대홍수 심판이 있었다고 가정하는 격변설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거기에서는 뭡니까? 큰 샘이 터져 올라온 사건이 있으면서 지진과 하산활동, 전지구적인 이런 대격변을 겪었을 거란 거죠. 그리고 그 물은 얼마만큼 찼죠? 천하의 높은 산보다도 더 높게 올랐죠. 엄청난 물에 의해서 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이동이 되면서 쌓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천하의 높은 산까지 물이 찼는데 어떻게 됐답니까? 성경에서 점차 줄어들었다고 되어 있죠. 근데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런 뜻이랍니다. 이게 물러갔다 다시 왔다, 물러갔다 다시 왔다, 물러갔다 다시 왔다 하면서 점차 물이 줄어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럼 이 과정에서 뭐가 계속 일어났을까요? 침식과 퇴적이 반복이 됐을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자, 물이 빠지는 과정에서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지면이 이렇게 푹 꺼진 분지가 있을 수 있겠죠. 자, 여기에는 뭐가 그대로
쌓였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물이 그대로 그 위에 쌓였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것들이 뭐예요? 터지면서 이런 협곡을 형성했을 거란 겁니다. 자, 그거는 그냥 그 가설이 아니고 지금 이제 지질학자들이 증명하는 건데요. 일단은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그랜드 캐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콜로라도 강이 수천만 년 동안 흐르면서 강바닥을 침식시켜서 얼마 정도의 협곡을 만들어냈대요? 2000m, 2km의 협곡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시간이 걸렸을 거다. 자, 이 학설을 뭐라고 하냐면 선행적 강학설이라는 겁니다. 강에 의해서 깎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모든 교과서에서 가르쳐지고 있는데 1964년에 미국 지질학회에 의해서 이 학설이 어떻게 됐대요? 만장일치로 기각이 됐습니다. 뭔 얘기냐? 콜로라이도 강과 같이 적은 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 이렇게 깎여서 협곡이 만들어질 수 없다고 결론 내린 겁니다.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건 적은 물에 의해서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얘기죠. 자,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격변론은 뭘 얘기하죠? 많은 물에 의해서 엄청난 사건을 얘기하는 겁니다. 2000년에 그 콜로라이도 강의 기원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랜드 캐년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하는 것을 이제 지질학자들이 모여서 심포지엄을 했대요. 자, 그런데 거기에서 심포지엄에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뭡니까? 그랜드 캐년의 동쪽과 북쪽에 있는 거대한 뭐가 있었대요? 두 개의 호수가 있었는데 연속적으로 붕괴되면서 뭘 형성했다는 겁니까? 협곡을 형성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내린 결론이 아니라 여기에 보면 뭐 유타주, 그 다음에 콜로라이드, 뉴멕시코, 아리조나 주에 걸쳐서 엄청난 호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호수를 캐년랜드 레이크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있었던 걸 호피 레이크라고 하는데, 자, 지질학자들이 이게 그냥 호수라고 그냥 무조건 했던 것이 아니라 거기에 뭐예요? 호수였다는 뭐가 있는 거예요? 지질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붕괴가 되면서 어떻게 된 겁니까? 짧은 시간 내에 한 곳으로 쏟아지게 되는데 이것이 그랜드 캐년을 깎고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내리는 것은 성경적인 지질학자들이 내리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진화론을 받아들인 세속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까? 네, 세속 과학자들이 내린 결론입니다. 그래서 콜로라이도 강에 의해서는 절대 이 2km에 달하는 협곡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거대한 두 개의 그 호수에 의해서 개들이 붕괴되면서 일시적으로 이것을 깎아 나갔을 것이다. 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높은 지대에 아주 거대한 호수가 두 개 있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댐이 붕괴되듯이 이 호수가 하나 터지게 됐다는 겁니다. 터지면서 누구도 터진 거예요? 옆에 있는 호수도 같이 터지면서 엄청난 물에 의해서 태적 지층을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그것들을 깎고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의해서 이게 그랜드 캐년이 형성이 됐다. 자, 이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세속 지질학자들이 최근에서야 주장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기초해서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을 설명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은 물에 의해서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영향받았죠? 자, 1년이라고 보시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엄청난 격변에 의해서 물속에서 엄청난 태적 물이 형성이 됐을 겁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이제 지구의 천하의 높은 산까지 다 덮였겠죠. 자, 물이 감하면서 일부의 물이 어디에 갇힐 수 있죠? 큰 분지에 갇힐 수가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뭐예요? 물에 의해서 퇴적 지층이 형성이 됐지만 아직 암석으로 완전히 굳어졌어요? 안 굳어졌어요? 완전히 굳어지지 않은 상태겠죠. 그렇기 때문에 댐이 붕괴되듯이 이 호수들이 뭐 했다는 겁니까? 붕괴가 되면서 아주 강하지 않는 퇴적 지층을 뭐 하게 된 겁니까? 깎아 나가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그랜드 캐년이 형성이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럼 뭐예요? 그랜드 캐년은 결국 뭐의 결과물입니까? 노아 시대 때 대홍수 심판의 결과물이다 하는 것을 지금 세속과학자들이 얘기하고 있고, 이 내용에 기초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그대로 맞아떨어지는 거죠. 10분 정도 쉬고, 이것이 그랜드 캐년에서 이 형성되는 것을 지금 이제 엄청난 대격변에 의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것이 가능성이 있는 거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거를 후에 소개를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겠습니다. 마지막 시간이니까 잘 견디시면 됩니다. 1980년 5월 18일 우리나라에서도 큰 사건이 있었죠. 그때 미국에서는 그 워싱턴 주의 그 세인트 헬렌 산이 있었는데요. 거기에서 그 화산이 폭발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눈들이 덮여 있었는데 화산이 폭발이 되면서 뜨거운 열에 의해서 눈들이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녹으면서 이 엄청난 물을 형성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땅을 깎아 나갔고, 그 다음에 이것들에 의해서 엄청난 놀라운 결과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굉장히 높은 산인데요. 3,200m 정도 되는데 화산에 폭발하면서 얼마가 날아간 거예요? 1,200m가 날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1,200m에 해당되는 엄청난 양의 흙이 이제 그 눈이 녹았던 그 물에 의해서 이것들이 이제 엄청난 그 흙탕물, 그걸 이제 과학적으로 쇠설물이라고 하는데, 쇠설물을 형성하면서 이것들이 깎아 나가는데 이 5가지 그런 변화가 있었답니다. 첫째는 뭐냐면 그때 이제 깎아 나가면서 1980년 5월 18일 날 하루 만에 이만큼의 지층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6월 12일 날 또 한 번 터졌는데 그때 요만큼이 5시간 만에 지층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 이후에도 한 번 터진 겁니다. 오랜 시간에 의해서 이게 퇴적 지층이 형성이 되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흙의 양, 대격변에 의해서, 엄청난 격변에 의해서 짧은 시간 내에 퇴적 지층이 형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사건으로 알게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퇴적 지층을 보게 되면 오늘날 그 퇴적 지층과 똑같은 아주 섬세한 퇴적 지층을 갖고 있고, 지금 이와 같은 퇴적 지층이 형성된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거지요. 그 다음에 놀라웠던 것은 뭐냐면 퇴적 지층이 쌓이고 1982년 4월 19일 날 그 엄청난 양의 그 물과 흙더미가 쓸고 나갔답니다. 쓸고 나가면서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협곡이 만들어진 거예요. 얼마 기간 동안요? 단 하루 만에.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리틀 그랜드 캐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랜드 캐년의 그 협곡이 2km에 되는 협곡이 세속적인 그 진화론을 받아들였던 동일 가정설을 주장했던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콜라이드 강에 의해서 오랜 시간 깎였을 거라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 보게 되면 엄청난 양의 흙과 물에 의해서 단 하루 만에 거대한 협곡들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필요하다? 엄청난 양의 흙과 물이 필요한 겁니다. 격변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 겁니다.
다른 데에서도 있었는데요. 버링감 캐년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워싱턴의 그 왈라할라 근처에 있었다는 사건입니다. 6일 동안 홍수가 났는데 40개 이상의 지층이 바로 형성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와 같은 이제 증거들을 지질학자들이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인트 헬렌스 하산 밑에는 그 스피릿이라고 하는 호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뭐예요? 화산에 의해서 엄청난 열에 의해서 눈들이 녹았죠. 엄청난 양의 물을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00m 정도 되는 흙들이 날아갔죠. 섞여가지고 쇠설머리 돼서 얘들이 흘러가는데 거기에 뭐가 있었어요? 거대한 나무 숲이 있었거든요. 그것들을 쇠설머리 다 쓸어가지고 어디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호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지금. 나무들이 다 깎인 게 보입니까? 자, 그런데 이와 같은 화산 폭발이 있은 이후에 불과 한 7개월 뒤에 창조과학자들이, 지질학자들이 직접 스피릿 호수 안을 들어갔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그 위에 나무들의 조각이 그대로 있죠. 자, 근데 그 물에 들어갔는데 놀랐던 것은 뭐냐면 이미 불과 몇 개월밖에 안 됐는데 강바닥에 뭐가 쌓여 있어요? 토탄이 쌓여 있더란 겁니다. 토탄은 뭐냐면 석탄, 바로 전 단계가 토탄입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만들어지는데 진화론자들은 어느 정도 기간 걸린대요? 수백만 년이라고 했잖아요, 제가. 수백만 년에 의해서 석탄이 만들어진다고 봐요.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석탄 만들어지는데. 자, 그런데 화산 폭발이 있은 이후에 물속에 들어갔다니까 이 석탄이라는 건 뭐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했습니까? 나무 껍질이 있잖아요. 아까 그 거대한 물의 양과 흙에 의해서 쇠설물이 만들어져서 엄청난 숲을 쓸고 나갔죠. 그러면서 나무의 껍질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다 벗겨지고 흙들에 의해서 강 밑바닥으로 깔아앉은 거예요. 그런데 불과 몇 개월 만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 겁니까? 7개월 만에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지금도 실험실에서 석탄을 만들 수 있어요. 석탄을 만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조건은 뭐냐면 열과 압력입니다. 시간은 아닙니다. 자, 근데 실험실에서 석탄 만들 수 있는데 왜 안 만들까요? 수지 적자가 안 맞는 거예요. 땅 속에 있는 것들을 캐낸 것이 더 싼 겁니다. 그래서 안 만드는 것 뿐이지 실험실에서 석탄을 지금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요소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압력하고 온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진화론자나 지질학자들이 설명 못하는 게 있어요. 다지층 화석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다지층이란 건 많은 지층을 얘기하는 거죠. 맞습니까? 근데 많은 지층 사이에 뭐가 지금 끼어 있어요? 나무 화석이 끼어 있습니다. 자, 이거 동일 가정설로 오랜 시간에 의해서 퇴적에 의해서 이 지층이 형성이 됐다.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의 지층이 쌓이는데 한 몇천 년이 걸렸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면 나무는 죽었을 거예요. 자, 그럼 요게 화석이 된 건 이해가 되시죠? 자, 위에 거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 오랜 시간 동안 다 썩어서 없어졌을 거 아닙니까?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이 나무 형태로 그대로 화석이 됐다는 얘기는 유일하게 설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결론은 뭐죠? 이 엄청난 지층이 얼마만큼 시간에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짧은 시간 내에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스피릿 호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뭐가 있어요? 나무들이 수직으로 막 꽂혀 있어요. 세워져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밑을 보게 되면 밑에 퇴적 지층 보입니까? 거기에 지금 나무들이 그대로 박혀 있는 게 보입니다. 자, 그러면 이 지층이 형성되는데 수백만 년이 걸렸을까요? 불과 며칠이 걸린 거예요. 아주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거잖아요. 화산 폭발이 있은 이후에 7개월 뒤에 들어가서 조사했다니까요. 거기에 보면 이미 뭐예요? 다지층 화석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 나무 화석이 있죠. 하나의 화석에 엄청난 지층이 지금 형성이 된 게 보입니다. 이런 다지층 화석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여기도 다지층 화석이 있습니다. 다지층 화석을 보게 되면 지층 형성에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짧은 시간이 걸린다는 겁니까? 짧은 시간이 걸린다 하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대격변이 있은 이후에 세인트 헬레나산의 그 생물의 그 생태계의 복원입니다. 한 1년 지났을 때 이미 거기에 뭐가요? 황폐화되어 있던 곳에 식물들이 자라기 시작합니다. 네, 이런 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 내에 이런 생태계의 복원이 일어난다 하는 것들을 지질학자들이 보고하고 있습니다. 자, 그랜드 캐년에 있었던 그런 것들까지 같이 이제 설명을 쭉 했는데, 지금 이제 지층과 하석이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엄청난 물과 흙에 의한 격변에 의해서만 뭐가 만들어질 수 있다? 지층과 하석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구의 나이가 굉장히 오래됐다는 겁니까? 젊었다는 겁니까? 네, 젊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